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황민철 인턴 기자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이 경제 지도를 바꾼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국내 승차공유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규모의 스타트업이 탄생한 분야가 승차공유 서비스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중국의 디디추싱, 싱가포르의 그랩 등이 있겠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현재 고속 성장을 넘어 지역별로 경쟁사들을 인수해가는 인수합병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승차공유 업체가 등장하게 되면 줄줄이 규제와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막혀서 자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쏘카의 자회사인 VNCN의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으로 팽팽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승합차와 운전기사가 1+1으로 따라오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는 렌터카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장거리 운송이나 여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지 이를 이용해서 단거리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난 2월 타다를 고발하게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미국 우버의 등장을 시작으로 식야 전세버스인 콜버스랩, 개인간 카풀 서비스인 플러스와 럭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시스템인 차차 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회로를 잘 찾아가지고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위법 딱지가 줄줄이 붙으며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스타트업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택시 단체에서 저희를 불법 유사운송을 알선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거리 자체를 우리가 해소하고자 지금 무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정해주기 전까지는 지속을 이제 하려고 좀 고려하고 있고요. 혁신은 반드시 기득권 사업이랑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업들을 혁신 사업으로 방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할까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때문인데요.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런 승차공유 서비스의 산업이 활발해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탄생하겠죠.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나눠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처럼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업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나는 선의의 경쟁을 사는 건 얼마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가 여객법을 갖고 나와서 운송을 한다면 서비스를 갖고 우리는 경쟁하면 되거든요.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왜 당신들은 스스로 살아날 길을 생각하지 않냐? 아니 우린 전부 정부에서 전부 제재를 받잖아. 요금도 요것만 받아라, 기름도 요것만 써라, 차도 요것만 써라, 길도 요것만 댕기라.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키는 거 외에는. 별의별 택시가 다 있잖아요 지금. 카풀, 타다, 뭐 우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 많은 택시가 이것저것 해서 서너 가지면 그건 나눠 먹을 걸 뭐 7, 8개, 10군데가 회사가 생기니까 다치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택시라는 게 열악하잖아요. 이게 열악한 데다가 전문가들은 현재 이 상황이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을 결합해가지고 한 번에 깔끔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열띤 경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를 꼽자면 핀란드의 교통 플랫폼 핌입니다. 핌은 핀란드 정부, 통신사, 대중교통, 민간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플랫폼으로 도착지만 간단하게 설정하면 이용자에게 최적의 이동수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산업이 공멸하지 않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승차공유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되셨겠죠? 다음 시간에는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